지금 하시는 일은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사실 얼마 안 됐어요. 한 7개월 차예요, 지금. 아직 1년이 안 된 건데 지금 어느 정도 수익을 벌고 계신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한 달에 1,500만 원 정도는 가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하셨을 때 첫 달에 수익이 1,0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솔직히 약간 안 믿을 것 같거든요. 인스타그램은 건당 금액도 크고 제작 대행해주는 것보다는 저만의 서비스를 만든 거죠. 그렇게 해서 빨리 파바바박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실제로 일하는 과정 같은 거를 살짝 보여주실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 번만 간단하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인스타그램으로 일을 하고 있는 미닝이라고 합니다. 인스타로 일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일인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실 수도 있나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인스타그램으로 뭐 일을 하거나 돈을 번다면 내가 인플루언서가 돼가지고 계정 자체가 막 10만, 20만 이렇게 팔로워들을 모아서 광고로 수익 받고 쿠팡 파트너스 많이 하는데 이제 그런 걸로 수익을 내고 하는 거를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그게 좀 힘들다고 생각을 해서 제 계정은 키우지는 않고 이제 인플루언서들이나 인스타그램으로 홍보하고 싶어하는 그런 브랜드 계정들을 관리해주면서 돈을 벌고 있어요. 지금 하시는 일은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사실 얼마 안 됐어요. 한 7개월 차예요, 지금. 7개월이면 아직 1년이 안 된 건데 지금 어느 정도 수익을 벌고 계신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평균적으로 이제 한번 계산해보면 한 달에 1,500만 원 정도는 가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1,500에서 2,000만 원 정도. 지금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그 정도 수익을 하신 거면 그 전에도 마케팅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거 일을 하셨던 분인가요? 아니요. 저는 제가 인스타그램을 한 거는 그냥 제 개인 계정, 심지어 비공개 계정이거든요. 개인 계정에 친구들이랑 소통하고 친구들이랑 약속 갔다가 스토리 같이 친구 태그해서 업로드하고 이 정도가 다였어요. 전혀 인스타그램이나 마케팅 쪽에 관련된 사람은 아니었어요. 원래는 어떤 일을 하시다가 이 일을 하시게 된 거예요? 저는 자영업자였었거든요. 샐러드 가게를 운영을 하다가 인스타그램 관리 대행으로 지금은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샐러드 가게를 운영한 지 3년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되게 자신만만했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1호점을 딱 하고 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2호점까지 했는데 갑자기 좀 요식업이라는 게 사실 너무 유행도 많이 타기도 하고 그리고 배달비 이런 것도 너무 많이 들고 알바도 쓰고 임대료도 나갈 거고 2호점을 탁 하고 나서부터는 저한테 들어오는 돈이 0원인 거예요. 영원이요? 네. 진짜 0원이고 오히려 그냥 0원이 과장된 것도 아니고 세금 내고 막 좀 많이 나가야 되는 달에는 마이너스인 달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뭐 있었던 돈으로 내기도 하고 소상공인 대출 같은 것도 받기도 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했는데 그래도 뭔가 항상 희망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좀 버티기가 힘들더라고요. 이걸로 도저히 지금 수익이 몇 달 동안 안 나오니까 다른 걸로 내가 좀 부수입을 창출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진짜 한 몇 달 동안 매일 유튜브, 인스타그램에서 부업 관련된 것들을 찾아봤어요. 강의도 진짜 없는 돈, 그동안 있었던 돈 다 틀어 모아가지고 강의도 여러 개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의로 쓴 돈만 한 진짜 정확히 계산하면 1,500만 원? 근데 저한테는 그게 그때 당시에 0원 수익에서 1,500만 원을 투자한다는 게 진짜 이제 마지막 끈을 부여잡은 거였거든요. 제가 워플레이스,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이렇게 뭐 엄청 많이 들었었는데 그 중에서 사실 진짜 돈 됐던 게 인스타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은 첫 달에 바로 1,000만 원 매출이 났고 따로 들어가는 돈이 없으니까 1,000만 원 매출이 곧 다 순수익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는 인스타그램으로 그냥 밀고 나가게 됐어요. 그 샐러드 가게는 첫 번째 사업이었나요? 아니요. 저는 회사를 다녔었거든요.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 하는 일이 네이버 광고 관리 시스템으로 하는 파워링크 영업이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막
100통, 200통씩 전화를 하는 그런 텔레마케팅 형식의 이제 업무를 했었는데 제가 받은 월급은 한 18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보면은 너무 많은 업종들을 많이 보잖아요. 전화를 하루에 100통, 200통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나도 이런 거를 해보자 하고 퇴사를 하고 그냥 무작정 공유 오피스에 들어가서 위탁 판매, 해외 구매 대행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에 이제 눈을 뜨다 보니까 건강기능식품 그 당시에 엄청 유행했었어요. 판매가. 그래서 건강기능식품도 제조회사에 막 전화해서 OEM 해가지고 판매를 했고 아직도 아마 재고가 있을 거예요. 유통기한은 지났지만 다 못 팔았어요. 그때부터 또 다른 게 없을까를 생각을 하다가 샐러드 가게를 시작을 했었어요. 샐러드 가게 운영하시면서 어떤 점들이 가장 힘드셨던 건가요? 처음에는 좀 아무래도 자본금을 많이 못 모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힘들어서 막 도배 벽지나 막 에폭시 바닥 이런 거 다 제가 직접 했고요. 이렇게 해서 빨리 제대로 해놓고 알바생들 시키고 다른 거 계속 하자 이렇게 목표를 잡고 했었는데 사실상 그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손님들이 전화가 오고 안 오고가 정말 달라요. 거의 3년 동안 주말 없이 적어도 12시간씩 막 이렇게 일했던 것 같아요. 설날 이럴 때나 아니면 알바생들 좀 있는 날에는 제가 한 6시간만 근무도 했고 했지만 누구랑 편하게 여행 약속을 정말 못 잡았어요. 항상 내가 그때 무슨 일이 터질지 불안을 했었고 뭐 예를 들어 갑자기 재료가 떨어졌는데 제가 빨리 농산물 시장에 가야 되는데 그런 것도 가능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항상 친구들과 약속을 잡으면 늦었어요. 일을 하고 막 정리하다 보면 항상 좀 늦춰져가지고 그래서 가게에 항상 머물러야 되고 시간을 좀 제가 자유롭게 못 사용하고 그냥 거기에 올인? 제 젊은 시간을 다 올인했었던 것 같거든요. 창업할 때 꿈꿨던 생활이랑 많이 달랐던 거네요. 너무 달랐어요. 막 화장할 생각도 못했고 옷도 맨날 추리닝. 근데 추리닝 빨고 빨아도 막 샐러드 소스 막 묻은 음식 하다가 막 뭐 묻은 그런 저의 모습? 그냥 그런 거에 항상 익숙해졌어요. 1호점 했을 때거든요. 처음에 오픈하고 와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할 때 한 6개월 정도 지났나? 딱 잘 되려고 했을 시점이었어요. 근데 첫 가게 오픈 때 돈이 여유롭진 않았거든요. 에어컨도 중고로 사서 설치기사님 불러가지고 설치를 했는데 한날 새벽 일찍 출근을 해서 하려고 하는데 뒤에서 펑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봤는데 에어컨에서 불이 막 나고 있어서 아무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냥 바로 휴대폰 하나 챙겨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제 가게 주변에 진짜 한 걸어서 5분 거리에 다행히 소방서가 있었거든요. 바로 전화해가지고 와서 다 꺼주셨는데 아무리 꺼주셔도 복구가 필요했었어요. 소방서에서 다 감정은 받았거든요. 뭐 때문에 불이 났는지. 그래서 에어컨 기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말했더니 자기는 해줄 수 없다. 뭐 계약서 쓴 것도 없고 사실 중고고 승고해서 불러서 한 거가 딱히 계약서를 쓰진 않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데 내가 이거 다 네가 복구를 하면 내가 뭐 에어컨 한 대 설치는 무료로 해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걸로 네 이렇게 하고 한 그 6개월 동안 그래도 조금 벌었던 돈을 또 다시 화재에 다 넣어서 복구를 하고 다시 가게를 운영하게 됐죠. 네. 샐러드 가게 2호점까지 내고 수익이 오히려 줄어들고 그때는 어떤 마음 상태셨나요? 저는 좀 그래도 좋게 생각하자라는 주의이기 때문에 하다 보면 되겠지 한 게 한 1년 동안 영원. 사실 심적으로 너무 힘들었죠. 막 내가 실패했다라는 거를 인정하기 싫었던 것 같기도 하고 티내기도 싫고 하니까 부모님한테도 괜찮은 척, 남자친구한테도 괜찮은 척, 친구들한테도 괜찮은 척에 익숙해졌었어요. 근데 딱 제가 그거를 안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인스타그램으로 수익을 내고 그러니까 좀 자신감이 붙잖아요. 가족들한테도 처음으로 저의 힘들었던 걸 털어놨거든요. 지금까지는 아무한테도 말 안 했다가 그때 모든 걸 탁 털어놓으니까 뭔가 확 이렇게 그랬었어요. 그럼 요즘은 하루를 어떻게 보내세요? 요즘은 사실 제가 가게를 어떻게 운영했었나 싶을 정도로 사람이 되게 게으르고 불규칙적이거든요.
뭔가 갑자기 생각나면 해봐야 되고, 얼마 전에는 갑자기 또 막 핸드폰을 보다가 AI가 요즘 너무 뜨는 것 같아서 밤새도록 막 AI 공부를 하다가 막 잠들고 했거든요. 그 정도로 막 갑자기 뭔가 꽂히면 막 해봐야 될 것 같고, 이런 성격이고 샐러드 가게를 운영할 때 되게 힘들었었는데, 요즘에는 일어나서 카톡을 확인을 해요. 저는 항상 사람들의 오전 카톡보다 늦게 일어나긴 하거든요. 카톡을 확인해서 이제 인스타그램 클라이언트 분들 카톡 답장을 다 해드리고, 제가 해야 할 업무를 하러, 저는 바로 복층에 살고 있기 때문에 출근이 진짜 한 1, 2분 밖에 안 걸려요. 그래서 바로 출근을 복층으로 해서 컴퓨터로 업무를 조금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또 내려와서 평일에 낮에 시간 되게 좋잖아요. 밖에 나가면 사람도 많이 없고 뭐 업무 보기도 뭐 병원 가기도 그렇고 모든 게 다 너무 여유롭고 좋거든요. 그래서 나가서 제가 하고 싶은 거 해요. 구경도 다니고 커피 한잔 하고 막 이렇게 여유롭게 시간을 즐기다가 다시 집에 와서 저녁을 먹고 또 제 업무를 합니다. 그래서 뭐 그 업무가 사실 조금 길어지는 날에는 새벽까지도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집에서 TV 좀 보다가 영상 편집하다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는 좀 집중을 빡 하지는 못하는 스타일이어서 조금 자유롭게 생활을 하고 있어요. 보통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클라이언트 연락하는 거는 일일이 카페에서도 그냥 답장할 수 있고 하니까 그런 거 빼면 하루에 저는 지금 4, 5시간 정도는 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하시는 게 어떤 건지 좀 궁금한데 일하시는 거 보여주실 수 있나요? 아, 네.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서 작업 주로 하시는 건가요? 여기 아니면 TV 앞에서 소파에서 앉아서 TV 보면서 하고 있어요. 이때까지 맡은 업체들은 몇 개 정도 되나요? 진짜 많죠. 뭐 계속 지금까지 매달 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80개 정도는 지금 이제 된 것 같아요. 계정이. 인스타그램 대행을 한다고 했을 때 처음 고객 만들기가 어렵잖아요. 네. 미닝님의 첫 번째 고객은 어떤 분이셨나요? 전 첫 번째 고객이 지금까지 하고 있거든요. 인스타그램 대행 관리라는 게 정말 좋은 게 한 분을 잘 잡아두면은 매달 결제가 돼요. 그분들은 매달 관리를 받고 싶어 하잖아요. 한 분한테 잘해드리면 그분이 계속 하시거든요. 저는 처음 고객은 화장품 회사 대표 님이셨고, 숨고라는 플랫폼에서 만났고, 처음에는 숨고로 좀 많이 쌓아 올렸고, 그리고 나서는 크몽이랑 다른 방법들을 여러 가지를 했긴 했는데, 옛날에 많이 했던 방식처럼 막 찾아가고 전화하고 내가 직접 막 찾아가는 그런 영업은 따로 안 했었던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 본격적으로 하셨을 때 첫 달에 수익이 1,0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솔직히 약간 안 믿을 것 같거든요. 비결이나 뭐 때문에 그렇게까지 높은 수익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인스타그램은 건당 금액도 크고, 인스타그램 릴스, 숏폼만 제작 대행해주는 것보다는 인스타그램 뭐 알고리즘 세팅, 최적화 세팅, 계정 세팅 같이 묶어버려가지고 같이 가면은 훨씬 비용이 높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서 저만의 서비스를 만든 거죠. 지금도 크몽이나 숨고 같은 데 보면 거의 인스타그램 대행의 이런 관리라기보다 거의 수작업, 뭐 팔로우 소통, 좋아요 소통 이런 걸로밖에 안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도 저만의 서비스를 사실 좀 만들어가지고 인스타그램 관리를 하게 된 거긴 해요. 그렇게 해서 빨리 파파파박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실제로 일하는 과정 같은 거를 살짝 보여주실 수도 있나요? 네. 저는 일단 문의를 받으면 상담을 하고 같이 방향을 조금 잡아줘요, 상담할 때. 그래서 그분이 상담을 해서 이제 오게끔 만들고, 그래서 계약을 하고 나면은 바로 회의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계정 세팅이나 뭐 이런 거를 간편하게 바로 하고, 그 다음에 릴스, 숏폼 기획을 들어가요. 챗 GPT가 있잖아요, 저희에게는. 전 챗 GPT에 교육시키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만의 프롬프트를 가지고 교육을 다 시켜줬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챗 GPT 여기 보시면은 엄청 목록이 많거든요. 끊임없어요, 저는. 이게 한 업체도 아니고 진짜 끊임없이 계속 내려가거든요, 이렇게. 하나하나 다 챗 GPT로 거의 기획을 하고요. 프롬프트를 이제는 거의 상황별로 다 정해놔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거는 요가 계정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한 줄 정도만 적으면 이런 식으로 저는 다 나오거든요. 타깃, 썸네일이나 릴스 제목, 총 분량, 톤, 화면 전환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구도, 전면 카메라, 깔끔한 요가 스튜디오의 배경, 대본, 초별로 이렇게 쫙 나와요. 이거를 제 기획안에 넣거든요. 아까 그 챗GPT에서 말해준 거를 이렇게 넣은 거예요. 이거를 광고주한테 전달을 드리고 그러면 광고주가 촬영을 다 해주거든요. 저한테 보내주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캡컷 하나로,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거 뭐 이런 식으로 다 편집을 한 거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다 편집을 하는데 사실은 편집을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엄청 처음에 많이 헤맸어요. 근데 제가 사용하는 뭐 몇 가지의 효과, 그 다음에 몇 가지의 전환 효과, 그 다음에 뭐 스티커 그런 것들만 잘 사용하고 제가 좋아하는 글씨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영상 보면 사실 글씨체가 다 똑같긴 한데 그게 제일 가독성 있고 제일 눈에 튀고 조회수가 잘 터져요. 그렇게 해서 그냥 음악에 따라서 컷 편집하고 효과 탁탁탁탁 넣어주고 자막 타타타닥 그 글씨체 입혀가지고 다 짜주고 그러면 끝이에요. 진짜 빨리 되거든요, 편집이. 그래서 편집을 금방처럼 해서 전달을 드리고 거의 오케이 해주시거든요. 오케이 해주시면 그걸 제가 업로드를 해드려요. 본문 적어서. 근데 본문도 챗GPT로 그렇게 업무가 끝이에요. GPT로 뽑아냈는데 본문이랑 대본 뽑아냈는데 한 5분도 안 걸리거든요. 진짜 한 1, 2분이면 되거든요. 한 번씩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바꿔야 되긴 하니까 한 5분 정도를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 촬영본을 오고 난 이후부터는 그거를 이제 편집하는데 한 15분? 정도. 업로드 하는데 사실 크게 시간 안 걸리잖아요. 처음에 약간 프로필 세팅, 알고리즘 세팅 한 30분. 그건 근데 한 계정당 한 번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매번 할 필요가 없고. 이렇게 영상 한 8개 정도? 25분 정도라고 생각해보면 그렇게 한 8개 정도 하고 나면은 거의 100만 원. 이렇게 수익이 되는 거예요. 다양한 업종에서 다양하게 하려면 챗GPT를 쓴다고 해도 내 아이디어가 들어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미닝님의 노하우 같은 게 있을까요? 인스타그램에 요즘에 릴스가 힘든 이유가 공급자가 되게 많아서거든요. 근데 그 공급자가 많기 때문에 저희는 잘 활용을 할 수도 있어요. 일단은 인스타그램에 화장품, 인테리어 여러 업종이 있을 거잖아요. 검색을 하면 조회수 많은 거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그걸 약간 참고를 해서 아 이런 내용으로 풀면 좋겠다를 하나를 들고 와요. 그러면 그거를 한 문장으로 일단 챗GPT에 넣어두거든요. 그리고 외국 밈을 많이 봐요. 외국 밈을 따라하면 진짜 잘 터져요. 되게 재밌기도 하고 좀 기발하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 저희가 봤던 그런 것들 외국 거 거의 따라온 게 많거든요. 우리는 한국인들이 하는 게 뜨니까 그냥 그렇게 봤을 건데 저는 외국 밈을 보면서 놀랬던 게 아 이게 다 외국 밈이었구나 라는 거를. 그리고 요즘 뜨고 있는 릴스들 그런 거 거의 다 외국 밈이더라고요. 저도 몰랐거든요. 그런 것들은 많이 보여주는 계정들이 있어요. 레퍼런스 찾는 계정으로 팔로우를 해뒀다가 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뭐 하나를 예를 들자면 유노유노 있잖아요. 이거 있잖아요. 그러면 저자극 화장품이 피부에 좋은 이유 3가지 단계로 추천해달라고 GPT한테 물어봐요. 그럼 3가지가 나올 거잖아요. 그거를 그냥 여기 입히면 되는 거예요. 3가지만 뽑으면 바로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밈에 그 틀에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넣어가지고 기획안을 짜버려요. 그러면 조금 트렌디한 릴스도 나오면서 그런 게 오히려 또 편집이 쉽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아이디어를 많이 찾아요. 사실 아이디어라고 하기보다 벤치마킹? 벤치마킹과 또 GPT가 좋은 아이디어를 한 번씩 많이 주거든요. 해외 밈이라고 하셨는데 아까 보신다는 거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금방 이 영상도 진짜 인스타그램 꿀팁을 가르쳐주는 분들이 되게 많이 했어요. 알고리즘 초기화 하는 세팅법 알려드릴게요. 메뉴에 들어가서 콘텐츠 설정에 들어갑니다. 엄청 떴었어요.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따라하고 있고 분야별로도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서 그냥 일반적으로 영상에도 예를 들어서 이런 계정들이 있어요. 엄청 떴던 해외 밈들을 가져와 주는 거거든요. Let me see it. What's going on with her?
금방 그거는 보면 포인트가 안경 내리고 본다는 거를 웃기게 푼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무슨 회사예요? 회사에서 홍보 계정을 하고 싶은데 우리 회사 대표님한테 뭐 보여주면은 하는 뭐 특징 뭐 이렇게 해가지고 회사 대표님이 조금 나이가 있으시다면 막 이렇게 안경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섞어도 될 것 같고 이런 거 대표님 한번 해봐요. 이런 거 해봐요. 이런 식으로 하면 엄청 좋아하시거든요. 클라이언트 분들이랑은 온라인 소통으로만 진행하시는 건가요? 거의 다 온라인으로 하고 저가 또 부산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지방에 살고 계신 분들도 전혀 손실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팅을 하자고 하면 줌 미팅을 말씀을 드려요. 사실 서울에 업체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 광고주들도 거의 서울이거든요. 그러고 이제 계약을 하고 하루 날 잡아요. 그래서 서울을 갑니다. 왜냐면 또 재계약도 신경을 써야 되니까 하루 정도에 뭐 서울 여행 겸 또 재계약도 할 겸 겸사겸사 가서 여러 가지 업체를 그날로 다 이렇게 조율해서 맞춰요. 아 대표님 저 서울 갈 일 있는데 한번 들릴게요 하면 싫어하는 사람 없거든요. 사실 얼굴 보러 온다는데 일단 줌 미팅을 하는 거를 정말 추천드려요. 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 정말 다르거든요. 줌 미팅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은 계속 혼자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직원분이나 뭐 알바분들이 있으신 거예요? 직원은 없고 그 외주가 있거든요. 이것도 찾으면서 과정이었어요. 제 일을 남한테 시스템을 짜서 넘겨서 해서 준다는 거는 되게 시간이 더 필요하거든요. 뭔가 제가 하는 것보다 저는 머릿속에 다 입력이 돼 있잖아요. 근데 그분한테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협업을 맞춰봤는데 안 맞는 분들도 되게 많았어요. 지금 있는 분들은 딱 저한테 맞는 분들. 그래서 지금 사실 저는 크게 시간이 많이 들진 않아요. 그래서 막 외주도 많이 주고 그냥 클라이언트 관리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직장인이나 자영업 하시거나 하실 때보다 좀 시간도 자유롭게 쓰시고 하시는데 어떠세요? 사실 너무 좋죠. 너무 좋고 회사 생활에서는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것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제가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고 미닝님의 약간 앞으로의 목표 네.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인스타그램 대행을 지금 조금 많이 하고 있긴 하거든요. 혼자 약간 기량이 안 되는 그래서 외주도 드리고 하긴 하는데 좀 많아지고 있어서 이제는 집에서 말고 저도 사무실로 가서 더 많이 받고 컨설팅 문의도 되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분들도 몇 분 제가 컨설팅을 같이 해드렸어요. 왜냐면 저는 블로그나 뭐 이런 거 자료들도 다 있으니까 같이 해서 이제 저 집중적으로 다 해드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과 같이 이제 협업하고 그런 분들 중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조금 내가 직접 뭔가를 하기가 힘들다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사실 외주를 드릴 수도 있잖아요. 영업해서 저가 이제 회사가 규모가 조금 생기면 직원도 생기고 이제 사무실도 구해서 하면 그렇게 도와드릴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지금은 최고의 목표인 것 같아요. 저만의. 옛날의 미닝님처럼 네. 약간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부업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요즘 많잖아요. 네. 그런 분들한테 약간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요즘에 너무 돈 벌 수단이 많은데 그거를 이렇게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되게 그게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누군가한테 배웠고 알게 되었고 또 제가 노력도 했지만 근데 그 방법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포인트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포인트들만 알면 진짜 누구나 진짜 할 수 있고 저도 마쿠팡 파트너스 막 구글 애드센스 막 모든 거 다 해봤었는데 진짜 인스타그램 대행은 뭐 한 건 열심히 해서 대행을 따내면 그게 계속 재계약이 이어지게 열심히 노력만 한다면 큰 대행사들이 들어오지도 못해요. 집중적으로 다른 네이버 블로그 이런 것처럼 팍 이렇게 바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게 아니라 계정에 좀 맞춤형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게 좀 작은 대행사들을 선호하기도 해서 그래서 우리가 유리하고 그냥 한 건만 잘 해도 매달 100만 원씩은 그냥 계속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그냥 딱 한 달만 해보겠다라는 생각만 있으면 누구든 진짜 적어도 100만 원은 무조건 벌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미닝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그래도 내가 할 수 있을까?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처음 하시는 분들이 도전할 때 가장 힘들잖아요. 저도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저는 그냥 공과대학을 나온 원래 공대생이거든요. 진짜 편집, 아이디어 이런 거 정말 기술 없는 자영업 하면서 그냥 가게에만 박혀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저도 다 한 달 만에 했어요. 저가 뭐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아서 1,000만 원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한 달 만에 1,000만 원 아니라도 500만 원 하면 좋잖아요. 그래도 좋잖아요, 사실. 첫 달 1,000만 원 하고 그 다음 달 못하면 어떡해라고 할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스타그램은 재구매율이 되게 좋고 단가도 되게 높고 그리고 들어가는 비용도 거의 없기 때문에 처음에 그냥 가볍게 100만 원 한다 생각하면 무조건 가능하고요. 한 3, 400까지 직장인 월급은 무조건 넘어갈 수 있게끔은 가능하기도 할 거고 진짜 저는 사실은 울고불고 하면서 모았던 자료들이고 그러면서 터득했던 노하우들이고 돈 써가면서 다 배웠던 그런 수집했던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다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그냥 그런 거 있으면 그냥 누구나 가능할 것 같아요. 그냥 누구나.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 직장 다니면서 바쁜데 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 그리고 사실은 자영업자나 내 브랜드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이걸 보면 사업에 되게 매출에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진짜 누구나 다 가능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촬영해 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